공개할 이 7권의 책은 독서의 마스터 키입니다. 뇌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독서가 인간의 고유의 능력. 독서를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진짜 독서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 책은 정말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고 싶은 그런 책이더라고요. 책을 읽지 않은 사람과 그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읽기 능력을 타고나지 않았으니까요. 후천적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책하고 친하지 않으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완독을 했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한 달을 읽고 나면 여러분들의 독서의 질적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적인 방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이거를 4가지 수준으로 나누는데 이 책을 7권을 먼저 읽고 시작한다. 이것만큼 좋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독서광이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하시나요? 책을 읽고 싶은데 집중이 안 돼요. SNS만 자꾸 보게 되네요. 책 읽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죠? 그래서 오늘은 책 읽기를 훨씬 수월하게 해줄 특별한 책 7권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 7권은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독서의 비밀, AI 시대에 꼭 필요한 독서의 기술, 독서의 기원과 변천사를 따라가면서 인류의 지혜를 엿볼 수 있고요. 책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책이 주는 특별한 가치를 발견할 수도 있죠. 오늘 소개할 책들을 읽고 나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독서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이 7권의 책은 독서의 마스터 키입니다. 독서의 마스터 키 첫 번째 책은 지금도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책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이 책을 펼치자마자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어요. 정말 좋은 책이라 여러분들께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이 책을 한번 읽기 시작하면 멈추지 못합니다. 종이책과 인터넷 텍스트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의한 문장도 좋았어요. 책은 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들어간 정제된 글입니다. 이걸 저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신이 일생 품어온 오랜 고민을 성실한 공부를 거쳐서 글로 풀어내면 편집자는 그것을 검증하고 읽기 좋게 교정한다. 그 외에도 수많은 노동이 켜켜이 더해진다. 인터넷 텍스트가 정보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래사장 속 사금 같은 것이라는 표현을 했네요. 또 이 책에서는 서문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서문이야말로 책이라는 매체를 다른 텍스트와 구분짓는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책을 읽을 때 서문을 읽고 그 책을 읽을지 말지를 결정하거든요. 저자의 서문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좋았어요. 평소에 독서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자기만의 세계에 감금되어 있고 상투적인 틀에 박혀버린다. 그 사람이 접촉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극소수의 친구나 자기뿐이며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보고 듣는 것은 거의 신변에 사소할 일일 따름이다. 그 감금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그런데 일단 손에 책을 들면 사람은 즉시 별세계에 드나들 수 있다. 그것이 양서라면 세계 제1의 이야기꾼을 대면하는 것이라는 문장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어려운 책이나 낯선 분야의 책을 귀한 손님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참 좋았어요. 종이책을 읽는 이유를 이렇게 흥미롭게 풀어내다니. 오랜만에 좋은 책을 읽게 돼서 기분이 상쾌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얇지만 내용은 묵직한 책입니다. 책과 아직 친하지 않는 분에게도 추천하고 싶고 좋은 글에 굶주린 독자님에게도 시원한 담비 같은 내용이라서 이 책을 읽자마자 유튜브를 찍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좋은 책을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저는 막 동네방네 소문내는 타입이거든요. 좋은 책일수록 저자의 수고가 널리 알려져서 많은 독자님들에게 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독서의 마스터키 책은요. 독서의 뇌과학입니다.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뇌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독서가 뇌를 활성시키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명확하게 밝혀서 독서의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을 정말 우연하게 제목에 이끌려서 전자책으로 읽었는데 읽자마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책은 종이책으로 사서 읽어야겠다. 그래서 바로 주문해서 이 책도 앉은 자리에서 다 읽어버렸어요. 이 책은 AI 시대의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뇌과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가 뇌과학자예요.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독서의 의미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합니다. 독서가 뇌의 전 영역을 활성화하는 유일한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AI는 특정 영역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지만 인간의 뇌처럼 통합적인 사고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책을 읽을 때 일어나는 뇌의 총체적 활동은 인간 고유의 능력을 강화하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독서는 깊은 사고력을 키운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매체는 빠른 정보 처리를 요구하지만 책 읽기는 천천히 생각하면서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이잖아요. 저자는 이런 느린 사고가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 발달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책의 미덕은 그건 것 같아요. 독서가 왜 중요한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한다는 거죠. 뇌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독서가 인간의 고유의 능력을 어떻게 발달시키는지 설명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독서를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진짜 독서를 열심히 해야겠다.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고 싶은 그런 책이더라고요. 마스터키 세 번째 책은 혼자 책 읽는 시간입니다.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고독 속에서 책과 마주하며 자아를 발견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내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독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무엇으로도 위로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이 책의 저자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언니가 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책의 저자 인생에서 암으로 세상을 떠난 언니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던 거죠. 책을 읽어보니까 보통의 자매 관계를 넘어선 사이였더라고요. 저자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인생에서 사라진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그 상실감과 고통을 독서로 승화하는 내용의 책이에요. 언니의 죽음으로 인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안식을 찾아 헤맸지만 찾지 못해서 매일 책을 한 권씩 읽기로 합니다. 매일 책 한 권이라니 그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책을 매일 한 권씩 읽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저자가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고 가장 익숙하면서 가장 언니와 비슷하면서 가장 편안한 무언가에 위로받으려고 한 게 바로 매일 책 한 권 읽기였어요. 저자는 결혼도 했고요. 아이들도 있어요. 결코 책 읽기에 녹록한 환경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든 언니를 잃은 고통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에 가족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1년 동안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겠다고 하고요. 이 1년을 마법 같은 독서의 한 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저자가 하루에 한 권씩 읽기로 했잖아요. 근데 하루에 한 권을 읽는 그 간절함을 저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누구나 계기가 있다면 1일 1책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간절하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어요. 독서라는 내면의 대화를 통해서 그 간절함을 풀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저자한테 동질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네요. 언니를 잃은 슬픔을 승화하려고 하는 저자는 1년간의 독서 일기 형식으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되는데요. 독서에 관한 담담한 감동을 주는 책이었어요. 일기 같은 형식이라 굉장히 솔직한 내면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책이 삶 속으로 들어가는 도피처라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책을 읽으면 질병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글을 읽고 저자는 독서에 온전히 집중하는 1년을 보냅니다. 이 저자가 어떻게 하루에 한 권을 읽을 수 있었는지, 그런 시간을 어떻게 낼 수 있었는지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나는 독서를 하나의 규율로 정해두려고 한다. 독서에는 즐거움도 있는 줄은 알지만 그래도 스스로를 어떤 일정에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게 몰두하지 않으면 삶의 다른 부분들이 슬금슬금 침범에 들어와 시간을 훔쳐가버릴 수 있다. 상실의 아픔을 독서로 극복하려는 저자의 진솔한 독서 일기가 비틀거리는 삶을 일으킬 위로와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자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책을 읽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 번쯤은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혼자 책 읽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시간을 거쳐서 글을 쓸 수 있었고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볼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독서에 집중하는 시간은 기적 같은 선물을 줍니다. 그 경험을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독서의 마스터키 다음 책은 C.S. 루이스의 책 읽는 삶입니다.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요. 저자 자신의 독서 경험과 통찰을 통해서 좋은 책을 읽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돕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썼어요. C.S. 루이스라고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엄청난 독서가였어요. C.S. 루이스의 평생 독서를 정리한 책이 바로 책 읽는 삶인데요. 책을 읽는 삶은 책을 읽지 않은 삶과 어떻게 다를까요? 책을 읽는 삶이란 타인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거라고 했어요. 내면 세계가 확장이 되면서 한 인간의 개성이라는 특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개성이 입은 상처를 치유해 준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많은 위안을 받았어요.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일인데 제가 다닌 학교는 초등학교가 아닙니다. 국민학교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책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한 달에 막 50권 넘게 읽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책 읽는 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독서 교육이 지금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저는 이렇게 책을 좀 엄청나게 좋아해가지고 중학교를 올라가서도 책을 계속 읽었죠.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다행히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2학년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책 읽는 거를 안 좋게 보신 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독서 암흑기가 이제 시작됐죠. 이제 제가 책을 안 읽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책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14년간이라는 독서 공백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은 자기의 존재를 확장하려고 애쓴다고 하고 있어요. 자신 이상의 존재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눈과 상상력뿐만 아니라 타인의 눈으로 보고 타인의 상상력으로 생각하고 타인의 마음으로 느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깥 세상으로 난 창이 필요해요. 그 창이 바로 독서라는 거죠. 21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문학 덕분에 우리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도 다른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또한 그것이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만큼 그 간접 경험이 안겨주는 가치 역시 모두 같지 않다. 우리 가운데 평생 진정한 독서가로 살아온 이들은 여간에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존재가 엄청나게 확장된 것은 작가들 덕분이다. 좀채 책을 읽지 않는 친구와 대화해보면 이 점이 제대로 와닿는다. 그는 아주 선량하고 사리 분별력도 꽤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사는 세계는 너무 작다. 우리라면 아마 그 속에서 숨이 막힐 것이다. 자기 자신으로만 만족하다가 결국 자아 이하가 된 사람은 감옥에 갇혀있는 것과 같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고전 읽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시대마다 특유의 관점이 있고 그 시대 특유의 과오를 잡아줄 책이 바로 고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이 고전 읽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잘하고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저자인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를 쓴 판타지 소설 작가잖아요. 저자가 문학 작가라서 그런지 문학 독서에 관한 관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이 저자인 C.S. 루이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면 프로이트의 라스트 세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를 보시면 C.S. 루이스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실 거라서 영화도 추천을 드립니다. 마스터키 다음 책은 프루스트와 오징어입니다. 이 책은 책 읽는 뇌라는 책의 재출간판이에요. 책 읽는 뇌의 원제가 바로 프루스트와 오징어였어요. 한국에서는 2009년에 출간된 책인데 이번에 프루스트와 오징어라는 원제로 재출간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이 두 책은 같은 책입니다. 메리언 울프가 한국의 독자들을 위해서 서문을 새로 다시 썼어요. 이 서문에서 저자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의도가 완전한 문해력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완전한 문해력은 깊이 사고할 줄 아는 인간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책은 독서를 시작하거나 혹은 독서의 의미를 알고 싶은 독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입니다. 저자인 메리언 울프는 인지신경학자이자 교육학자예요. 그리고 난독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둔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메리언 울프는 읽기와 뇌 발달의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왔어요.
읽기 과정에서의 뇌 활동과 메커니즘, 난독증의 신경생물학적 원인과 치료,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읽기가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인데요. 이 책에서는 읽기가 진화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기술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책이 독서 능력에 관한 고전이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책 읽기 익숙하지 않다면 그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읽기 능력을 타고나지 않았으니까요. 후천적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책하고 친하지 않으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프루스트와 오징어라는 책은 인류의 읽기 능력과 뇌과학을 연결한 획기적인 저서입니다. 인간의 읽기 능력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책이니까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독서는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 능력과 공감력을 확장시키는 뇌의 혁신적 과정임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독서의 마스터키는 독서의 역사입니다.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요. 독서는 인류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형성해온 지적 탐험임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저자가 쓴 다른 책들까지 다 읽어봤어요. 결국 저자인 알베르토 망구엘의 팬이 되었죠. 제가 알베르토 망구엘에 대한 영상을 따로 제작한 게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사람이 어떻게 이런 책을 쓰지?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인류와 역사에 영향을 미쳐왔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독서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수고가 깃들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더 책을 열심히 읽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책입니다. 독서광이 이 책을 읽는다면 헤어나오지 못할 책이고 독서와 친해지고 싶은 독자가 읽는다면 독서라는 행위가 완전히 새롭게 보일 거예요. 꽤 두꺼워요, 이 책이. 459페이지인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지만 가독성이 그렇게 좋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이게 내용이 굉장히 충실한 책이기 때문에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 달에 걸쳐서 완독을 했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한 달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인류의 독서 문화를 총체적으로 조망한 걸작이에요. 독서를 인류 문명의 핵심 동력으로 재발견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점토판을 읽는 형식부터 현대의 전자책에 이르기까지 읽기 방식의 변화가 어떻게 인간의 사고방식과 지식체계를 변화시켰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정말 저는 이 책을 완독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자인 알베르토 망구엘에게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더라고요. 독서의 마스터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여러분들의 독서의 질적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나는 책을 통해서 지적인 성장을 하고 싶다 이런 분에게 강추하는 책입니다. 책 읽기의 교과서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분석적 독서의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이거를 4가지 수준으로 나누는데요. 기본 독서, 점검 독서, 분석 독서, 통합 독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분석적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분석적 독서가 뭐냐면요. 책의 구조를 파악하고 저자의 핵심 주장을 찾아내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런 접근법은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책을 읽을 때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실용적으로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저자는 독서가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고력과 판단력을 키우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독서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어떤 분야의 책이라도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을 딱 한마디로 소개한다 그러면 지적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안내서라고 하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독서의 마스터키가 되어줄 책 소개를 함께 했는데요. 7권 다 읽어야 되냐? 글쎄요. 7권을 다 읽는다면 정말 좋겠죠.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을 7권을 먼저 읽고 시작한다. 이것만큼 좋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독서광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조금 책을 미지근하게 읽고 있다. 그런데 독서광이 되고 싶다. 책을 진짜 열심히 읽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도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제작을 원하시는 영상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